부산에서 주관하는 건국 76주년 기념식과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12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대상을 수상한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입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진행되는데요. 제1부에서는 건국 76주년 기념식이 있고요. 2부에서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규정인데 이 종교 행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 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차 읽겠습니다. 제4자까지 보겠습니다.
운명은 순국선열과 건국열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전몰 공병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사가 있겠습니다. 손병두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의 이사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병두 대한민국 사랑의 이사장입니다. 오늘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건국 76년 기념식과 제17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념사를 해주실 국가보훈부 강경애 장관님, 축사를 해주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님, 조갑재 대표님, 전우연 본부장님, 황교안 전 총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대상을 받는 김박 일트웰 택 회장님, 청년상을 받는 김지성 신전대협 대구 경북 지부장님, 권영찬 제1기 트러스트 포럼 학부생 대표님, 김희정 장사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 감사패를 받으시는 DL그룹 대림그룹의 이준용 회장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행사는 17년 전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거론하기 어려웠던 암울한 시기에 김길자 개인예대 총장님이 용기 있게 대한민국 사랑회를 만드시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이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모시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가장 권위 있고 뜻깊은 건국 기념식이 되었고 우남 이승만 애국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랑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선양 사업에 힘써온 기념사업회 그 밖에 여러
이승만 대통령 숙모 단체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건국 과정에서, 건국 이후 6.25 전쟁을 치르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기까지 숭고한 헌신과 업적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종북 세력과 동조 세력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왜곡, 폐매 그리고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여 공과를 분명히 가리자는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단이 지원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성공적인 흥행과 그 밖에 기적의 시작, 이승만 하와이 30년, 곧 개봉될 영화 하보우만 등이 우리 사회의 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각 건립 사업에 우리 사단 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위원장으로, 김길자 회장이 건축위원으로, 임복일 회장이 홍보위원장으로, 마이자 재산은 모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항식 총리께서도 모금 위에 불철 쥐어띄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남 기업 범국민 운동본부도 출범해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암울한 시기에 횃불을 들어 길을 밝히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북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어둠 속에 유폐되었다가 밝은 곳으로 나와 그분의 업적과 건국 정신을 기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수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를 역임하시고 현재 이승만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황식 이사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회가 주최하는 건국 76주년 기념식과 제17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및 우남 이승만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평생을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호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회를 만들고 또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주관해 오신 손병두 이사장님과 김길자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1948년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해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온 국민이 참여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북한은 온 국민이 아니라
소련 공산당이 꼭두각시로 내세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정통 정부인 것은 이와 같이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7월 17일은 헌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해서 건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해가 1948년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어제 파리 올림픽이 국민의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끝났습니다만 그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석을 했고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 먼 길을 참여를 해서 우리 선수들이 당당히 국제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48년은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48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1948년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었고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런 성공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저평가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해방된 일은 분명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좀 등한시되는 그러한 기념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 주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을 제정한 7월 17일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그런 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15가 단순한 해방의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가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폄훼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운동이 제기돼서 지금 현재 1년이 됐습니다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내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부지가 발표가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욱 이 일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뜻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국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더욱 앞으로 헌신 노력하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애적 정신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안내사람 정하셔야죠. 아무 연락 주최측한테 연락을 안 받으셨네. 받았습니다. 네. 같이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젊은 청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전파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청년들이 계속 그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맞춰서 만세삼창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김재학 학생도 같이 옆에 나란히 가시죠. 옆에 같이 오세요. 마이크가 두 개니까 같이. 예. 큰 소리로. 네, 외쳐야죠. 예. 다 좀 주시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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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한민국 사랑회에 대해서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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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그 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직접 대한민국 사랑회 김길자 회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자, 산상으로 나오시죠. 예.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감사패 문구를 읽겠습니다. 감사패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귀하께서는 서행과 미덕의 실천을 일상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후원하고 격려하셔서 후원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외로 크게 놀랍니다. 특히 통일 문제나 애국을 하는 단체들을 도우시는 손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기업 보호의 정신으로 수많은 사람과 직원들을 고용하신 그 자체가 최선의 자선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후원하시는 귀한 나눔의 정신은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사랑에 거액을 후원 격려해 주신 뜻을 잘 받아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 애족의 건국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감사를 입에 담아드립니다. 건국 76주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길자.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유 회장님 간단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회장님 이쪽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회장님 잠시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준용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 그 건국 76주년 기념축을 마치고요. 2부 문화매국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기
대상패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내국상 대상 김박 엘텔텍 회장. 귀하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한국적 사고국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학재단 운영, 애국운동 지원,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을 통하여 우남 선생의 반공 자유민주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부자와 기업인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농가배제와 유지될 수 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귀하의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애국자이십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랑에는 귀하의 활동과 공로를 높이 기리고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평생을 헌신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드립니다. 건국 76년 2024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 김길장.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예. 예, 수상자 소감은 그 축사가 있고 난 후에 하시겠습니다. 예. 그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 좌정해 주십시오. 예. 그 상금 액수를 밝혀도 되나요? 예, 상금은 그 1,000만 원입니다. 예. 우상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룡상 김지성 신전대협 대구 경북 지부 지부장. 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에서도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의 20대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전국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랑회에서는 귀하의 활동과 공로를 높이 기리고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평생을 헌신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드립니다. 건국 76년 2024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 김길장.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메달과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꽃다발도. 좀 이따 수상자분들 말씀해 주세요. 권영창 청년상입니다. 권영창 제1기 트루스포럼 학부생 대표를 나오시죠. 예. 대한민국 사랑의 이사이신 고영주 대표님께서 직접 시상하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룡상 권영창 제1기 트루스포럼 학부생 대표. 귀하는 2017년 트루스포럼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서울대학 졸업생으로서 반지성적인 좌 편향적 서울대 학생에 맞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대학 새 학생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대학 간의 새 학생회연대를 이루어 정의사회 구현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트포럼이 지향하는 모든 기획사업에 충실히 참여하고 선도함으로써 트러스트포럼의 장벽의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사랑에는 귀화의 활동과 공로를 높이 기리고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의 평생을 건재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국 애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드립니다. 건국 76년 2024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사랑의 회장 김길자. 예, 저 꽃다발도 좀 받으시고요. 네. 네,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 주관하는 행사에서 건국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정부 수립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행사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17년째 계속하시고 계시는 김길자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복잡하게 정의하지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 즉 1948년 8월 15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는데 마지막 행사는 프랑스 시나트라가 부르는 마이웨이를 흑인 가수가 불렀습니다. 왜 미국 노래를 부르느냐 하시겠지만은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는 원래 프랑스 노래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폴 앙카라는 가수가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가사를 프랑크 시나트라에게 줘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연고가 없으면은 미국 노래로서 파리올림픽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죠. 그래서 파리올림픽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드높이는 행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바닥에는 역시 애국심, 나라, 국가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김박 회장과 저는 노래방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저 18번이 마이웨이입니다. 김박 회장의 18번은 나그네 서름입니다. 마이웨이의 마지막 대목은 I did it my way죠. 내 방식대로 살았다. 김 회장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I did it my way가 될 겁니다. 내 배짱대로 살았다. 이게 김박 회장의 82년에 걸친 생애의 요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 이름을 풀면은 김박 회장은 딱 이름대로 사신 분입니다. 돈, 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박, 널리, 공평하게 쓴다는 뜻이죠. 김 회장의 삶을 요약하면은 기업인으로서 한국적 사업 보국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적 현실을 직시를 해가지고 장학재단 운영, 애국운동 지원, 그리고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을 통하여 우남 선생의 반공 자유민주 정책을 이어가는 일에 정진하여 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부자와 기업인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유지될 수 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김 회장의 생애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쟁으로 8살 때부터 날품을 팔아야 했던 소련은 여간에선 울지 않았다. 피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뛰어든 공부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주먹으로 이긴 눈물이 전부였다. 백발의 그가 다시 눈물을 흘린 건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다.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백선엽 장군의 동상과 이웃에 세워지던 순간 응시울이 불거졌다. 7년을 기다린 일이거든요. 저희 오늘을 있게 해준 두 생명의 은인이 다시 살아온 듯합니다.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김박 엘토엘 회장 이야기다. 이는 작년 8월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의 인터뷰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가장 감동적인 인터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아니 피눈물 나는 명언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그리고 경제 부흥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들을 우리 스스로 박해하고 있어요. 동상 하나 세우는 일이 이렇게 괴로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건국 이후의 76년의 역사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데 그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로 뭉쳐지고 있는 거죠. 김박 회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났어요. 일본서 대학을 나온 아버지는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사나운 제가 생업에 뛰어들었죠. 시골서 농산물을 떼다 5일종에 팔았어요. 경기 상고 시절에는 학교를 파하면은 명동으로 달려가 고려 은단 가게에서 은단을 떼다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면서 팔았지요. 교복을 입은 채로요. 집에 오면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주역은 유럽의 정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로 무장한 부자와 기업인 등 자본가였습니다. 그들은 청빈 사상을 경멸하고 오히려 깨끗하게 번 돈, 즉 청부로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에서 좌우 대결이 벌어지면 오른쪽으로 자동적으로 정렬하곤 했던 이들이 장교단, 자본가, 그리고 성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윤리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자본가들은 권력자와 관료의 밥이 되어가지고 좌든 우든 권력에 봉사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김박 회장의 위대성은 깨끗하게 돈을 벌었기에 용감하게 쓸 수 있었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자유투자형 기업인으로서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사오는 자본가이자 아주
콧대 높은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첫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300만 원의 과세를 당했어요. 부당하다고 여겨 국세청을 제소했지요. 당시 여러 사람이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나? 그래서 재벌 되겠나? 말렸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가지고 2,300만 원을 되찾고 이자까지 300만 원을 받아냈죠. 명색이 부강병을 꿈꾸는 기업인이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오늘날 김박 회장을 만든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기자가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회장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여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의 자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유, 검찰, 경찰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자유. 이 원칙을 지켜서 비단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팔순 잔치를 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너무 바빠서 안 했고 하필 생일만 되면은 어머님께 얻어맞은 기억만 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김 회장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새 인물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의 얼굴과 자꾸 겹칩니다. 김 회장이 그분들을 존경하다가 닮아버린 큰바위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정동 식당에서 김재규가 쏜 총탄에 가슴 관통상을 당하여 등판에서 피가 샘솟듯 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두 여자 신재순과 심수봉이 각각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제가 마지막 만찬장의 두 생존자 신재순, 김재원 비서실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난 괜찮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두 사람이 말은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답니다.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위대한 세대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은 갖고 이제 그 세대의 마지막 주자 김박 회장은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된 이 횃불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다짐을 담아 김 회장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것을 제의합니다. 김박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갑재 대표님의 아주 감동적인 축사였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청년상을 교수님이 축사를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교수입니다. 로스쿨에서 금융법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에 있고요. 제가 지금 한국연구재단에 또 있습니다. 잠깐 3년 파견입니다. 그 인문사연구본부장을 맡고요. 오늘 그럼 왜 여기 와 있냐? 근무지가 대전인데요. 오늘 휴가 냈습니다. 그냥 동화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62년생인데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하시고 한 14년 정도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김정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신전대협 지도를 좀 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전대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너희들이 옳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옳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읽히고 자유롭게 토론하자 이렇게 한 게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그 중에는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했지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정치가들 부러워하지 마라. 기성 정치인들 부러워하지 말고 난 너희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본다. 훌륭한 물론 정치가 많이 계시지만 난 너희들이 훨씬 더 난 좋다. 너희들이 잘 자라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쁩니다. 제가 준비한 축사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김지정 학생, 먼저 이 뜻 깊은 자리에 저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 젊은이의 노고를 기리고자 합니다. 김지정 학생은 대구대학교 재학 중 스케치라는 단체를 이끌며 350명의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 모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진로 탐색과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폭을 넓혀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국가정체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나아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지정 학생이 단순히 자신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의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20대 학생들에게 건국이념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김 학생의 노력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일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지정 학생은 자신의 전공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활용하여 2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동영상 제작, 디자인 역량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김지정 학생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건국이념을 현대적으로 개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김지정 학생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김지정 학생의 수상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무총리를 얘기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직접 축사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권영찬 우리 그 수상자의 그냥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랑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보면 제17회 행사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신 손병두 이사장님 또 김길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추 교수님 보고 계시네요. 저 17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때는 어느 정부 때였을까요? 17년 전이면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때인데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업적을 이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다 이쪽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승만 대통령 그럼 다 이걸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영상이 너무 잘 됐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 젊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게 아마 44세, 44살 때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22살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연설한 게 조국의 독립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연설을 시작했는데 44살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세워온 그런 큰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했지만 구석구석에서 젊은이들이 애를 많이 썼고 특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노후도 잘하셨지만 젊어서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젊어서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나이 든 대통령으로 전 이건 이렇게 만든 좀 전략이 있다고 생각해 나쁜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어릴 적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한영사전을 만드셨어요. 학교를 만드셨어요. 제가 하와이도 가보니까 학교 2개를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 한 학교가 소개를 받아보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였다는 거예요. 남녀공학.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로 보면 정말 혁신적인 것이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919 필라델피아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 1919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44세 때. 이럴 때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임시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존경하지만 또 젊은이들도 정말 끝없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영찬 수상자에게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웬만한 일을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하는 편인데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킬까봐 이런 데 나오라 그러면은 도망 다니고 피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저는 이승만 박사를 생각할 때마다 만약에 저번이 아니었으면은 지금쯤 나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김지성 청년상 받으신. 안녕하십니까. 훌륭한 선배님들 앞에서 서 있으니 너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올바른 국가관리 역사관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해준 많은 학생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수상소감을 들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네. 다음은 권영창 청년 수상소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찬 청년입니다. 먼저 정말 부족한 제게 과분한 상을 주신 대한민국 사랑회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상에 저를 추천해주신 김은구 투르스포럼 대표님 또 축사해주신 황교안 전 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집과 학교, 교회만 오가며 조용히 학교 다니고 졸업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던 제가 투르스포럼과 김은구 대표님을 만나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삶의 경험들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새내기 시절에 학교를 뒤덮고 있던 마르크스, 막시즘 포스터들을 지나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슬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 경험 이후 공산주의는 기독교 신앙과는 함께할 수 없다. 또한 인류의 번영과도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의 그 결과물을 보면서 더욱 그 생각을 절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막시즘 포스터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1회 투르스포럼 강연 홍보 현수막을 보았는데요. 아마 이동호 소장님의 강연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학교 와서 뭔가 찾아서 들어보고 싶은 강연이다 싶어서 들어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몇 번 강연을 듣고 김은구 대표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은구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점차 마음을 열고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님께서 항상 수고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곁에서 함께하면 더 잘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했던 마음 그리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제 뒤를 이어서 서울대 학부생들이 또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 김희정입니다. 오늘 다른 무엇보다 대한민국 외교사를 공부하게끔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해 주신 대한민국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 김명석 교수님께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장 수훈자인 임병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드리자면 임병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외교 독립운동에 함께하고 또 2대 외무장관 그리고 초대 국제연합 대사를 역임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승만 박사를 곁을 지키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료를 바탕으로 임병직과 이승만 박사 그리고 대한민국 초기 외교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모르는 사실이 참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가려졌던 대한민국의 외교사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데 기여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해 주신 대한민국 사랑회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든든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많은 내빈들 오셨다가 좀 가셨는데 여기 오신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고로 여름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좀 나은지 동장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려운 염제 시절에 그것도 최고로 흉악한 염제 시절에 이렇게 불구하고 오셔서 저희 대한민국 사랑회를 격려하시고 상 받는 분들 모두 축하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정말 제가 17년 동안 애국상 시상을 하면서 불가분한 관계분들이 주로 다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랑회 이사분이 고용주 이사님, 임복일 이사님, 또 손병두 이사장님, 여성 한 분 정말 이 꽃다발 다 만들어서 또 수상자들 다 코사지 만들어서 보내주신 여성 이사가 계신데 그분이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이사분이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 사랑회를 아끼시고 잘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모든 포럼이라는 데를 다 그만두고 한 개만 포럼에 참여를 하는데 한강 포럼이라고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한강 포럼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던 신갑순 회장님하고 김영훈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동지 김서구 대표님, 이석복 부회장님, 또 이서구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님 오셨고요. 우리 축사해 주신 김항식 이사장님, 손병두 이사장님, 조갑재 대표님, 수상하신 분, 지금 김항식 이사장님 뒷줄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전부 우남 이승만 기념재단의 관계자들, 이사이시거나 추진위원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김박 회장님 동기동 장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아직도 계시네요. 오셔서 자리를 꽉 메워주셨는데 너무 길어서인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애국하는 곳에는 절대 빠지지 않으시는 이동복 회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순서도 맞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더운 여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2회죠? 같이 받으셨나? 예, 저 12회. 네, 조영기 박사님. 이제 저분은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을 품고 돌아가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북진 통일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 조혜자 사모님 계시는데 이수 박사님께 통일 문제를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다지고 정체성, 정통성까지 확립을 한 후에 북한 그 악정에서 정말 자유도 없고 굶주리고 정말 폭압적인 그 속에서 불쌍하게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북한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